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선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선우입니다. 네,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새해에 세운 계획, 또 목표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 벌써 눈 깜빡하니까 1월이 네, 3주가 지나갔는데요. 그렇죠. 네, 목표를 세우긴 했지만 또 방에 집에 있으면 목표를 음, 금방 잊어버리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피치를 올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설날이 남아 있으니까 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다짐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소식이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죠.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매년 해도 어려운데요. 음, 13월에 보너스를 받으려면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를 한 짐 덜어주는 간소화 서비스가 15일에 열렸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정보들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시기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이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하긴 하지만 매년 새롭긴 하더라고요. 음, 연말정산 뭔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함과 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인데요. 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음, 실소득보다 많이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받은 소득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세금을 계산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음.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서 내가 더 내거나 돌려받는 그런 과정인데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거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요. 네. 회사에서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개인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어,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네.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네. 준비된 증빙 서류와 소득공제 신고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음. 그리고 사업자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해서 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요. 예.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재료 동의를 하면 음.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기존에는 아까 말했듯이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음. 세무서를 방문해서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요. 네. 이제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필요한 자료가 바로 회사로 전달돼서 음. 아주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홈택스를 통해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하고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간소화 자료들을 활용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음. 맞벌이 부부 간 자녀와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대조합을 시뮬레이션해서 네.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회사의 경우에는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하고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음. 또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네. 정말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확실히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서 연말정산이 이전보다 쉬워지긴 했는데요. 이 음, 간소화 서비스가 이제 지난 월요일 15 일에 개통됐죠? 네. 연말정산 소득세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15일에 개통이 됐습니다. 네. 올해는 또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음.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네. 올해도 크고 작게 여러 부분들이 개정도 되고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연말정산에 좀 달라진 점 살펴볼 텐데 먼저 신용카드 공제율이 향상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네. 총 급여의 3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는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올해는 특별히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 등에 대한 공제율이 종전 30%에서 40%로 상향됐습니다. 네. 또 전통시장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됐는데요. 음. 분합이와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율이 상향됐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도 80%로 올랐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제율이 상향된 점들이 많아서 또 반가운데 월세세 공제율도 상향이 됐네요. 네,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주택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네. 총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종전 10%의 공제율에서 15%로 상향됐고 네.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2%에서 17%로 상향됐습니다. 네. 또 종전에는 국민주택 규모, 즉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세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네. 이제는 그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로 증대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월세세 공제율 상향과 대상 주택 기준 완화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또 보니까 이제 교육비 세 공제도 확대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네. 다만 종전에 공제 대상이었던 본인의 학비,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의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뭐 수업료라든가 교재비, 수능 응시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입시생을 자녀로 둔 분들께는 참 알아두면 좋은 소식일 것 같고요. 네, 또 연금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가 됐네요. 맞습니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가 되는데요. 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총 9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급여액 4,500만 원 이하에겐 15%, 음.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에게는 12%가 제공됩니다. 네. 뭐 이 밖에도 바뀐 것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조정이 됐습니다. 음.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으로 공제가 됐던 것이 네. 이번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에 대한 조정으로 공제상 연령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이 됐고요. 네. 또 서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도 조정이 됐는데요. 네. 종전의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는 6%의 세율,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에게는 15%의 세율이었는데 네. 이 표준 구간이 각각 1,400만 원 이하,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음. 조정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됐네요. 네. 아직도 좀 소개할 것들이 더 남아 있죠? 그렇네요. 과세 표준 조정에 과세 표준 조정에 따라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근로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한도가 축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네. 또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됐고, 지자체에 대한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신설이 됐으니까 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모든 정보를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방금 불러드리는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꼭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식 살펴봤습니다. 최선우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